이번 장에서는 ESP8266을 활용해서 웹서버를 구축하는 과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ESP8266을 이용해서 HTTP 웹서버 구축을 이해하고요. 그리고 웹서버의 페이지 구성에 대한 과정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사용되는 함수로 ESP Async 웹서버 함수에 대한 활용 방법을 이해를 하고요. 이 ESP Async 웹서버 함수를 이용해서 LED를 제어하는 웹페이지를 제작하는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를 말씀드리면 파트 1에서는 웹서버의 웹페이지 구성을 이해하고 그리고 비동기 HTTP 웹서버 구축을 파트 1에서 파트 2에서는 구축된 웹페이지를 LED를 제어하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에서는 ESP8266의 HTTP 웹서버를 구축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SP8266에서 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웹페이지에 들어가는 리소스들을 저장하기 위한 공간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시리얼 퍼리페럴 인터페이스, 플래시 파일 시스템이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이 영역 중에 1메가는 플래시 메모리로 사용되고요. 3메가 정도가 우리가 자원을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저장 공간은 이제 뒤에서 한 번 더 자세히 이 SPIFF라고 하는 플래시 파일 시스템을 이제 다루는 부분 장을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 부분을 사용하는 내용은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웹서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이 라이브러리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ESP Async 웹서버라고 하는 이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이제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이 뒤에서 또 살펴보니까 그리고 이제 필요한 내용들을 먼저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데요. 이 ESP8266에 대한 것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는 이 GitHub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비동기 웹서버의 기본적인 동작을 살펴보면 먼저 클라이언트가 접속하기를 기다리는 상태가 가장 먼저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결이 요청이 오면 이제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생성을 해서 이제 그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에 대한 연결을 유지하면서 메모리를 계속 관리를 하게 되고요. 이 URL 클라이언트에서 오는 요청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이 요청에 대한 URL 요청이 오면 해당하는 핸들러를 배정하고 이제 처리하고 또 관리하는 기능을 이 웹서버에서 비동기 웹서버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앞서 살펴본 ESP Async 웹서버 클래스를 사용해서 웹서버를 구축하게 되고요. 이제 이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하나의 웹서버 객체를 이제 인스턴스를 생성하게 되는데 이 클래스 안에 보시면 Async 웹서버라고 하는 클래스를 담고 있고 이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이 인스턴스가 사용할 이 서버가 사용할 포트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HTTP 서버의 경우에는 80번 포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다 80이라고 입력을 한 상태에서 이제 하나의 서버를 생성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서버의 경우에는 이제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데 o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요청하는 그 요청에 대한 것을 받아서 처리하는 메소드로 o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on이라고 하는 메소드는 이제 그 해당하는 요청하는 패스에 대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요청하는 메시지에 대한 것들을 처리하는 로직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청에 대한 응답을
할 수 있게끔 이제 피드백하는 람다 바디로 이렇게 리퀘스트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이제 요청에 대한 것을 피드백할 수 있는 리퀘스트 배열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웹서버에 이제 구동을 하기 위해서는 웹서버 이름인 서버를 하고 이 서버의 메소드 중에 시작을 나타내는 begin 명령을 내리면 이제 서버를 생성하고 그리고 서버에 대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요청에 대한 처리를 하는 로직을 만들고 웹서버를 시작을 하면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ES8266에서 웹서버가 구동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뒤에서 또 예제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루니까 이 뒤에서 바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SP8266을 활용해서 웹서버를 구축하는데 꼭 필요한 라이브러리는 요 ESP 어싱크 웹서버 라이브러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ESP8266 보드를 동작시킬 때 매번 포함되어져 있는 요건 두 개는 기본적으로 포함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ESP8266 보드에 웹서버를 구축하기 위해서 헤더 파일을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와이파이의 접속을 위해서는 와이파이 AP의 접속을 위해서는 AP의 SSID와 패스워드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SSID와 패스워드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서버를 제공해주는 클래스, 요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서버를 우리가 이제 만들게 되죠. 이 서버가 사용할 포트는 80번이다 라고 지정을 했고요. 이제 서버를 만들었으니까 서버를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을 하기 위해서 여기 우리가 연결 작업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와이파이 연결을 위해서 이제 AP의 IP 패스워드를 준비해 놨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와이파이를 통해서 SSID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이제 이 와이파이가 접속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이렇게 1초 단위로 계속 확인하면서 직렬 통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연결이 다 완료되면 간단한 웹브라우저의 예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SP8266에 웹서버가 만들어졌다고 하면 그 ESP8266에서 서비스할 웹페이지가 필요한데 이 웹페이지는 어떻게 만드는지 간단한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HTML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독 타입을 HTML로 만들겠다 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HTML, 닫는 HTML 그리고 그 안에 헤더 부분이 있고요. 헤더 부분에 타이틀을 쓰겠다 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디가 이렇게 바디 태그로 내가 써야 될 주요한 내용에 대한 것은 바디 부분에 위치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와 같이 인풋이라고 하는 레이블 그리고 텍스트 입력에 대한 부분 받아들이는 곳 그리고 입력에 대한 것을 전송하는 액션이 있는 이런 세 개의 이제 인풋에 대한 것을 지원하는 폼에 대한 것을 완성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액션에서 get이라고 하는 동작을 취하게 되고 이 액션은 여기 서브밋을 통해서 서브밋에 대한 여기 버튼에 대한 부분이 서브밋을 액션을 취하게 되고 이 안에 버튼의 레이블은 서브밋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겠다. 그리고 이 버튼이 클릭이 되면 서브밋 메시지라고 하는 뭐 자바스크립트 그 동작에 대한 것을 호출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위에 부분에 보면 인풋이라고 하는 글자 레이블을 여기다 앞에 쓰겠다라고 표시한 거고 그 다음에 인풋은 여기 안에 텍스트 입력이 되고 이 인풋 데이터는 인풋이라고 하는 네임을 붙여서
보내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여기 HTML 페이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앞에서 본 HTML 안에서 주요한 부분으로 레이블이 인풋이라고 하는 이제 이름을 붙여서 인풋, 그 다음에 입력창, 서브밋 이렇게 되어져 있었죠. 서브밋은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요 인풋이라고 하는 부분, 요 뒷부분은 여기 실제 값을 입력하는 입력창 부분입니다. 그리고 입력판 여기 레이블은 그대로 표시가 되고 이 입력창에 대한 것은 입력 형태가 무엇인지 인풋 타입을 텍스트로 설정을 하게 되어져 있고, 여기 입력 값은 이렇게 인풋된 엘리먼트의 이름이 뭐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 인풋으로 지정을 해 놓고, 이 인풋이라고 하는 값과 여기 들어오는 값을 같이 묶어서 전송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서브밋이라고 하는 버튼은 그 버튼의 타입이 서브밋, 제출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버튼이고, 버튼 위에 레이블은 서브밋이다 라고 지정을 하는 용도로 이렇게 태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확인을 위한 직렬통신 설정, 그리고 스탠드얼론으로 동작시키겠다. 그리고 요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와이파이에 연결을 하고 시작을 하겠다. 그리고 연결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루틴, 그리고 연결이 확인되면 여기서는 IP가 뭐다 라고 하는 것을 찍는 이제 와이파이 로컬 IP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HTTP GET 리퀘스트를 처리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웹서버에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이 딱 오면 이때 HTTP GET이라고 하는 메소드로 호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알고 요 밑에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어떤 내용을 요청할 때 IP만 가지고 접속을 하게 되면 서버에 있는 HTTP 첫 번째 페이지를 무조건 전송을 해주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IP 부분은 생략하고 여기 IP 요 슬래시 부분은 자동으로 이제 이 서버 부분에서 붙여가지고 처리를 해주는데, 이거를 가장 첫 번째 위치다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클라이언트에게 잘 요청은 수신했고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다라고 하는 200이라고 하는 리퀘스트를 200이라고 하는 피드백을 전송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문서가 HTML 또는 텍스트다라고 전송을 이제 형식을 얘기해 주면서 그 안에 HTML에 대한 것을 다시 요 내용까지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받아서 정상적으로 200이라고 하는 메시지로 이제 처리가 됐다고 하는 걸 보고 텍스트에 대한 거, HTML에 대한 것을 해석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이 HTML 페이지를 웹브라우저에 이 화면을 채우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어떤 IP가 오고 IP 뒤에 get이라고 하는 메시지 패스가 오고, 여기에 물음표 키값은 value 이렇게 키하고 value가 오게 되는데, 이렇게 요청이 왔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get이라고 하는 요 루트가 아닌 get이라고 하는 패스를 요청했구나 라고 알게 되고, 이 클라이언트의 리퀘스트에 대한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클라이언트인 이 웹브라우저에서 요청한 내용 중에 키 부분을 이렇게 파라미터 스트링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키에 대한 것이 우리가 이전에 정의해 놨던 키하고 같은 게 있다면 그 해당하는 키에 대한 밸류를 가져와서 이 메시지에 저장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웹서버를 만들어서 한번 서비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서버를 구성하기 위해서 아이디, 패스워드 준비하고요. 여기
웹서버를 이제 만들기 위한 라이브러리로 이제 웹서버를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클래스에 대한 것을 이렇게 인스턴스로 만들어서 이 포트만 지정을 하면 서버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뒤에는 이제 우리 동작에 대한 걸 확인하기 위해서 직렬통신, 그리고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해서 지금 API에 접속을 하고 IP를 받아서 해당하는 내 IP를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HTTP GET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 중에 일단은 이렇게 IP/hello라고 요청이 되어야지만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건 리퀘스트에 대해서 정상적인 처리가 됐다. 그리고 여기 전송해 줄게. 그냥 플레인 텍스트, 그냥 여기 있는 것처럼 ASCII 코드로 만들어져 있는 이제 그냥 텍스트만 전송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버에 대한 이제 응답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 정의했고요. 서버를 시작하면 서버에 이제 클라이언트가 붙어서 이 내용을 받아갈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된 겁니다. 웹서버에 이제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이제 붙여서 앞에 만들었던 내용에 대한 것들을 서버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을 처리하려고 하는데요. 시리얼 통신으로 웹서버 접속할 웹서버의 IP 확인했고요. 그리고 웹브라우저 똑같은 망에 와이파이 망에 웹브라우저를 띄워서 여기 URL 입력 부분에 HTTP IP, 여기서 IP가 앞에서 확인된 IP를 그대로 입력하고 이 뒤에 /pass, 이 pass라고 하는 부분, hello라고 하는 것을 입력했을 때만 hello world라고 하는 것을 반환하겠다 하고 아까 HTTP get이라고 하는 부분을 처리하는 로직을 추가한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왜 이렇게 출력이 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아무 헬로우가 없을 때는 어떤 처리도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피드백이 없어서 이 웹페이지에는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만들었던 웹서버는 요 URL을 입력해 주셔야지만 헬로 월드를 가져와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파트 2에서는 LED를 온오프 하는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SP8266에 LED 버튼을 동작시키는 회로를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LED의 한쪽은 그라운드, 마이너스 부분은 그라운드에 연결했고요. 플러스 부분은 D9번에 연결을 했습니다. LED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웹서버에 대한 것을 구성을 하기 위해서 라이브러리 포함시키고요. 그리고 D9에 대한 GPIOP는 2번입니다. 그래서 2번을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접속을 위해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입력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LED 온오프에 대한 것을 표시를 하기 위해서 HTML 페이지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HTML 시작과 끝, 그리고 이 앞에 헤더 부분은 여기서 정의를 했고요. 바디 부분에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을 다 기술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간단하게 지금 LED 온오프 한다라고 하는 큰 글씨 하나 띄우고요. 그리고 나서 버튼 2개를 추가를 했습니다. 온, 오프 이렇게 추가를 했고 우리가 웹서버에 이제 패스라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IP 그 다음에 패스 요 뒤에 있는 내용을 전송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LED on, LED off라고 하는 이제 내용을 여기 패스라고 하는 부분에 써서 전송을 하기 위해서 링크 2개를 추가한 상태로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웹페이지의 리퀘스트, 이제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해서 어떤 요청을 HTTP get으로 하게 되는데 여기에 그냥 IP만 접속했을 때는 해당하는 HTML만 딱 전송을 하고 끝나게 되고요. 두 번째 요청 같은 경우에는
LED on이라고 하는 이제 링크만 전송돼서 IP에 LED on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렇게 전송이 되어 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얘는 이런 LED on이라고 하는 패스가 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수신하고 기본적으로 웹페이지를 다시 반환하지만 그 전에 여기 있는 것처럼 GPIO 2번에 연결된 LED에 하이를 출력을 해주는 동작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LED가 켜지는 동작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LED 오프, 이제 IP하고 슬래시 LED 오프 이렇게 왔을 때는 요 밑에 부분에 이제 동작이 수행이 됩니다. 요것도 정상적으로 HTML 다 전송해주고 그 전에 LED를 0으로 출력을 해서 오프해주는 동작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네, 프로세스에 대한 함수는 이와 같이 정의되어져 있고요. LED에 대한 것을 이제 출력 모드로 설정을 하고 기본 하이 상태로 초기화하는 LED 동작, 그리고 IP 확인하기 위해서 직렬통신에 대한 부분을 활성화해 놓고요. 그리고 이제 와이파이 접속을 하는 과정을 수행합니다. 네, 와이파이 접속에 대한 것을 기다리는 동작을 취하고 있고 와이파이가 접속이 성공하면 현재 서버의 IP를 확인하는 동작 취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IP에 대한 것을 받아왔다고 하는 것은 서버 IP가 이제 확정이 된 거고요. 이 서버 IP에 대해서 어떤 클라이언트가 접속했을 때 처리에 대한 것은 웹 프로세스라고 하는 함수에서 다 처리할 수 있게끔 패스별로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 웹 서버가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HTTP 요청이 오면 처리를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서버가 이제 다 업로드되고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IP가 준비됐다 라고 뜨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LED를 온 오프 하는 동작을 여기 있는 버튼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네, 이 IP를 통해서 접속을 하게 되면 웹페이지만 뜨게 되고요. 이제 LED 버튼을 온 버튼을 누르게 되면 디지털 라이트 LED 포트의 1이 이제 설정이 돼서 LED가 켜지는 동작 그리고 LED가 꺼지는 동작이 수행이 됩니다. 이 과정은 와이파이 AP를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AP가 동작했을 때 AP에 접속을 한 클라이언트들이 웹페이지를 받아갈 수 있게끔 서버를 하나 설정을 했고요. ID 패스워드, 우리 AP에서 사용할 ID 패스워드 설정하고, 패스워드는 이제 보안상 한 9자 이상을 쓰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8자 이상이니까 이제 한 9자 정도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용할 IP에 대한 것을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로컬 IP 게이트웨이 이제 서브넷에 대한 부분을 설정을 하신 후에 ID 패스워드 부분 입력하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이제 AP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AP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하는데 이 메소드를 설정하기 전에 내가 설정할 IP에 대한 것을 컨피그레이션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소프트웨어 IP라고 하면 이제 내가 설정한 이 위에 있는 IP가 설정이 되고 그 IP가 설정됐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시리얼 출력을 해보게 됩니다. AP에서 입력되는 아까 보셨던 거하고 똑같은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인풋에 대한 것을 처리를 해서 그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떤 내용이 입력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파라미터 인풋이라고 하는 것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웹 서비스에 대한 것을 요청을 한 곳에 이 HTML, 인덱스 HTML을 전송하기 위해서 HTML
이 태그도 이렇게 문자일로 준비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잘못된 리퀘스트가 왔을 때 이렇게 해당하는 피드백을 잘못했다, 그리고 아직 그 해당하는 페이지는 없다 라고 하는 내용을 전송하기 위해서 이렇게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제는 서버에 그 요청에 대한 응답을 하기 위한 부분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루트 그냥 IP만 입력했을 때 해당하는 페이지만 전송을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get을 통해서 아까 우리가 IP 그 다음에 get input1 그리고 그 input 창에다가 넣은 메시지를 이렇게 키하고 밸류를 전송을 하게 되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input1이라고 하는 요 태그가 있는지 확인해서 그 안에 있는 요거는 키가 되고 요건 밸류가 되겠죠. 밸류를 가져와서 input 메시지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다 끝나고 나면 해당하는 클라이언트에게 지금 내가 어떤 키값, 요 키값에 여기 input 파람이라고 하는 게 여기 있죠. 그 해당하는 키값에 대응하는 메시지 밸류 값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피드백하도록 이렇게 응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해당하는 get에 대한 메시지 처리 부분이 완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청이 틀렸을 경우에 해당하는 not found라고 하는 페이지를 띄우기 위해서 이렇게 추가를 했고요. 서버의 시작에 대한 이제 동작을 지시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웹서버를 만들고 해당하는 웹페이지를 만드는 과정을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ESP8266에서는 이제 비동기 HTTP 웹서버를 만드는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사용을 했고, 이 라이브러리는 이와 같은 이제 클래스를 제공해주고 있고, 이 안에서 제공해주는 함수들을 사용해서 웹페이지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만든 웹페이지를 활용해서 LED를 온오프하는 부분까지 실습을 하였습니다.